20번 유전자 키 피상에서 현존으로 자신의 삶에 계획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과정에 대한 방해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기 확신은 스스로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신뢰와 인내, 항복 속에서 당신은 미묘한 인식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지켜볼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힘에 대한 경험,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지속적인 느낌입니다. 이 단계에서 안도감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삶이 당신을 움직이도록 허락합니다. 자신감보다 더 큰 영역인 자기 확신을 통해 외부에서 인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20번 유전자 키 선물, 자기 확신.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 저희 집 거실 창밖에는 18년 전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붉은 로즈가 가득합니다. 로즈가 딸아이의 우리 모두의 생명력을 뿜뿜 발산해주는 듯 황홀하네요. 여러분의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어느새 94번째 카드 뉴스 날 5번째로 인사드려요. 저는 로즈입니다. 오늘은 20번 유전자 키 4번 라인의 날입니다. 선물은 자기 확신, 씻디는 현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도 그런 삶을 추구해 왔어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뚜렷한 주관을 갖게 되면 늘 올바르게 선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골든패스 과정은 저에게 뭔가 다른 관점을, 다른 것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에고는 더 깊고 다양한 정보를 요구해 왔어요. 사실 저는 끝없이 배우면서도 빙산의 일각만을 아는 것 같아 자신이 없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모두가 감탄할 만한 완벽한 선택과 실행을 하고 싶다는 욕심과 망상에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더 결정이 어려웠고 지치고 조급해졌어요. 결정을 해놓고도 누군가가 확신에 차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갈등했고요. 저의 안테나는 늘 외부로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을 내려온 만큼 마치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정답인 것처럼 견고하게 저를 가두는 틀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보다 힘있게 살고자 했던 제 삶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도 제가 생각한 정답의 삶을 강요하며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괜찮았는데 제 속이 부대꼈지요. 그런 저의 모습을 자꾸 직면하고 현존하게 해주는 골든패스 여정들이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잘못 살아왔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에고를 내려놓지 않고 제 틀 안에서 계속 변명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은 골든패스 여정을 회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불과 일주일 동안 피할 수 없는 2번의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번 치료, 강제 잠깐 멈춤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보호자도 들어올 수 없는 단절된 상황에서 저는 철저하게 홀로 머물며 오직 자연과 삶이 걸어오는 말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했었지만 잠잠히 곰곰이 묵상하고 머무는 동안 제 가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의 허상을 그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컸던 사고였지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선물이 되었고 몸도 큰 후유증 없이 잘 아물었습니다. 삶이 제게 보내준 은총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확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저는 제 삶이 얼마나 그림자 단계인 피상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직면하고 내려놓는 게 필요했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나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 왔는지를 오롯이 보아야 했던 거죠. 그걸 보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금씩 달리 보였고요. 저는 제 에고를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다리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저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제 마음벽을 말랑말랑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억울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마저 내려놓기 위해 그 속에서 오랜 시행착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단번에 제 삶이 바뀌고 늘 현존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천천히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안심과 여유를 주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면 멀리 또 모든 게 다 작아 보이죠.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에 졌다고 잔뜩 기가 죽어있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빠삐코를 하나씩 건네니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졌던 것처럼요. 그 너머가 보이니 내 삶의 흐름, 내가 가야 할 더 높은 목적 앞에서 무엇이 중원디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찾아지네요. 실수하고 헤매일지라도 행위하고 경험하는 속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각자가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기니 지금 이 순간이 또 함께하는 우리들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네요. 20번 키의 중국어 이름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절묘하죠. 자기 확신과 현존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묵상,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물론 묵상의 결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묵상이고 잠깐 멈춤을 통해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묵상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결과를 행위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순간순간을 섬세하게 사랑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도 모두 묵상입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대사처럼 과거에 매이지도 미래에 대한 기대로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물며 지금 내가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늘 현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은 어제의 진실일 뿐이라는 마이클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풍성한 가능성의 백지에 오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다시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은총이겠죠? 우리 오늘의 선물 같은 삶을 섬세하게 만나가 보아요. 사랑합니다.